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당신 곁에 이야기를 전하는 다시 엄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그 빌라엔 뭔가 있었다는 제목의 이야기인데요. 재건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한 빌라. 그곳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들과 그 안에서 단둘이 버텨야 했던 엄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마을, 따뜻한 인심 뒤에 감춰진 서늘한 진실.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아직도 비 오는 날이면 괜히 창밖을 한참 바라보게 됩니다. 습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 그 빌라의 냄새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겪었던 그 시간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아온 지 꽤 됐습니다. 엄마는 늘 강한 척하지만 누구보다 여리고 따뜻한 분이에요. 아빠가 떠난 이후로 저와 엄마는 서로에게 가족이자 친구 그리고 버팀목이었죠. 재작년 겨울 우리가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급하게 나가야 했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우리는 이래서 2년만 버티자며 임시로 이사갈 집을 찾게 됐죠. 하지만 전세 가격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결국 지인이 소개해준 한 빌라로 향하게 됐어요. 싼데 조용하고 사람들도 다 착해. 그게 소개받은 이유의 전부였죠. 빌라는 언덕진 동네 끝자락에 있었어요. 외관은 꽤 낡았지만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고 구조도 나쁘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니? 하시며 저를 다독이셨어요. 그렇게 우리 모녀는 그 빌라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사 첫날부터 시작됐어요. 짐을 옮기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 후 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거든요. 예쁘게 포장된 떡 한 접시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이 빌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만 머무는 곳입니다. 정성스러웠지만 어딘가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만? 이 문장은 기분을 묘하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요즘 누가 이런 인심을 베풀겠냐? 며 웃으셨지만 전 그 순간부터 뭔가 어긋난 퍼즐 조각 하나를 손에 쥔 기분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문 앞에 또 무언가 놓였습니다. 이번엔 귤 한 봉지와 손편지였어요. 당신이 이곳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유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당신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전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받아들고 미소 지으셨어요. 괜히 기분이 좋네.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밤 9시 집 밖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고 그 고요함을 가르며 누군가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분의 시간이 가까이 왔도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뜻을. 처음엔 누가 찬송가라도 트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합창이었어요. 멀지 않은 거리에서 여러 명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전 커튼 틈으로 마당을 내다봤어요. 그곳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둥글게 둘러 서 있었고 중앙엔 누군가 무릎 꿇고 울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눈을 감은 채 입을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커튼을 닫았고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상해. 저 사람들. 뭔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 같아. 하지만 엄마는 너 요즘 영화 너무 많이 보더니.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며칠 후 아랫집 아주머니가 찌개를 나눠주시며 작은 책자를 건네셨어요. 표지는 보랏빛. 제목은 깨우침의 시간.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 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됐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섬뜩했어요. 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됐는지. 엄마는 예의상 책을 받아들였지만 전 엄마에게 말했어요. 이건 진짜 이상해. 그냥 반납하자.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내용만 보고 돌려드리면 되지. 라고 하셨어요. 며칠 후 엄마는 그 책을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읽고 계셨어요. 전 너무 불안했어요. 그날 밤 전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지하실 한켠에 굳게 닫힌 철문이 있었고 문 앞에는 작은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외부인의 접근은 교란을 불러옵니다. 전 겁이 났지만 문을 열었어요. 문 안은 작은 제단 같았어요.
벽면에는 붉은색 손글씨로 기도문이 적혀 있었고 중앙엔 액자 하나. 사진 속 인물은 중년의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무언가 불길한 평온함을 띠고 있었죠. 그 아래엔 향과 절을 드리는 쿠션 같은 게 있었고 무수한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기도드립니다. 제 딸 윤서가 그분을 따르길 원합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전 미친 듯이 문을 닫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소파에 앉아 여전히 그 책을 읽고 계셨어요. 전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당장 나가야 해. 여긴 이상해. 사람들도 집도 그냥 다 이상해. 엄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책을 덮었어요. 윤서야,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증거는 없어. 그냥 우리를 걱정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날 밤 전 엄마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얘가 아직은 좀 예민해서요. 하지만 곧 받아들일 거예요. 얘도 외롭거든요. 그 순간 저는 울고 싶었어요. 엄마마저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전 진지하게 탈출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빌라는 저를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 점점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전과 다르게 혼잣말도 자주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누군가의 손편지를 읽으며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집에 외부인이 다녀간 흔적이 느껴졌어요. 현관에 발자국이 남아있고 엄마 휴대폰엔 저장되지 않은 번호들의 착신 기록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몰래 통화 기록을 확인하던 날 엄마는 조용히 제 손에서 폰을 뺏어가며 말했죠. 그만해, 윤서야.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야. 그때 정말 무너졌어요. 엄마가 아니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전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작게 메모를 남겼어요. 엄마, 난 먼저 나갈게요. 당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 3시 문을 나서려던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어록 없이 똑똑똑 너무 조용하고 일정하게 전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르지도 않은 인터폰 화면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흰 옷을 입은 사람, 어둠 속에서 웃고 있는 듯한 얼굴. 그냥 우리랑 같이 있어요. 여기가 진짜 집이에요. 그 목소리가 들린 순간 전 문을 열지도 않고 뒤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다음 날 저는 몰래 동사무소에서 임대계약 해지 절차를 알아보고 왔어요. 그날 저녁 엄마가 제게 물었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냥 바람 쐬러. 그런 거 안 돼. 그 말 너무 낯설었어요. 엄마는 언제부터 저를 감시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며칠 후 윗집 청년이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윤서 씨, 혹시 도망가려고 하세요? 네?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여긴 나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일이 안 돼요. 전 숨을 꾹 참고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요? 전 깨우쳤죠. 저희 엄마가 아팠을 때 여기 와서 나았거든요. 이건 믿음이에요. 이해 못 하시겠지만 그날 밤 엄마가 조용히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윤서야, 너 힘든 거 알아. 근데 너 그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 엄마까지 힘들어져. 뭐라고요? 우리 여기서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순응하자. 우릴 나쁘게 보지 마. 다 사랑이야.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가 정말 멀어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최후의 결심을 했습니다. 집주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몰래 추적했고 그 번호가 같은 종교 단체의 운영진 명의로 등록된 걸 알아냈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빌라 전체가 종교 집단인 것 같다. 는 익명 글을 올렸고 익명의 제보자에게서 쪽지를 받게 되었죠. 그 빌라 오래전부터 감시 중입니다. 근거가 있다면 신고하세요. 하지만 그들은 합법적입니다. 주민 동의 없이는 개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엄마의 동의였어요. 다음 날 밤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은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뺨을 만지셨어요. 윤서야, 나도 무서웠어. 그 사람들 나한테 말했어. 딸이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근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 엄마는 울고 있었어요. 이젠 모르겠어. 누가 옳고 그른지. 그냥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어. 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난 괜찮아. 의지해도 돼. 근데 우리 여긴 벗어나자. 딴 데서 다시 시작하자. 그게 진짜 우리야. 그렇게. 다음 날 새벽 5시. 우리는 짐을 한 가방만 싸서 조용히 그 빌라를 빠져나왔습니다. 누구도 깨우지 않고, 누구도 부르지 않은 채. 마지막 현관문을 닫기 직전. 엄마가 작은 쪽지를 떼어내셨습니다. 문 앞에 붙어 있던 하얀 봉투. 당신은 돌아올 것입니다. 엄마는 그걸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젠 저희는 다른 동네, 다른 집에서 다시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어요. 가끔 엄마는 그때 그 책의 구절을 중얼거리시기도 하지만 전 이제 엄마가 돌아오셨다고 믿어요. 사랑을 빙자한 세뇌는 무섭고도 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지금도 그 빌라는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 안에서 웃고 기도하고 환영하고 있겠죠.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 다정한 웃음과 떡 한 접시를 건네며 그리고 말하겠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누군가가 때로는 가장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힘은 결국 가족이고 사랑이고 진심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엄마는 삶의 굴곡 속에서 피어난 진짜 감정들 그리고 잊히지 않을 사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